안녕하세요. 위대한 분의 성품을 닮은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오늘 목요일 생방송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만나는 시간이 제게도 행복 시간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전국에서 오신 질문들 가지고 함께 대답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그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의 시리즈 편을 함께 좀 질문으로 올려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품 대화학교 강의를 마치신 후에 보내주신 피드백들이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은 할머니세요. 요즘 그 조부모 양육 많이들 하시죠. 우리가 먼저 된 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은 그 할머니께서 보내셨는데 성품의 중요성을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자녀 교육에 도움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좀 더 이 사역을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이제라도 열심히 배우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손주들 교육과 양육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런 이나 이한이를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이나 할머니께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늘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이분은 어머니이시네요. 성품대화법을 너무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읽었고 해답지처럼 나의 잘못을 깨우치는 답안지처럼 소중히 담았었고 지금 다시 돌아보니 많은 변화가 저에게 있었고 그만큼 아이도 많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이 부모 교육이긴 하지만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린아이에게 하듯 지시하고 강요했던 게 아닌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관찰하고 욕구를 들어보고 요청하는 아내로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쓰셨네요. 네, 우리 서우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모여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 갖고 좋은 성품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귀한 그 보내주신 피드백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네, 1학년 어머님이 쓰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인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엄마라서 어른이라서 더 윗사람이란 하는 그 권위와 지위로 아이를 누르며 강요하는 말과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징징댈 때 그 느낌 뒤에 숨겨진 욕구를 찾고 함께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얘기해 봐야 하는데 엄마도 힘들고 짜증난다. 왜 이렇게 행동하니? 이렇게 아이를 지적하는 말만 했던 것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네요. 오늘 오후에 아이와 미안하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싶어요. 앞으로 그동안 배웠던 부모성품 대화학교의 모든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 자녀를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그런 위대한 아이로 이끄는 위대한 부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1학년 어머니 문주연 씨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질문 들어갈게요. 그 행동을 바꾸는 기술, 이분은 굉장히 어린 자녀를 두셨네요. 자녀가 4살이라고 하네요. 행동을 바꾸는 기술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성품 칭찬을 오늘 꼭 적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가 많아지고 때로 무조건 자기 의견을 주장하려고 하는 내 아이에게 오히려 힘을 빼고 구체적 행동을 지적하고 그것이 엄마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에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은지 이런 바라는 행동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그때 쓰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네, 그렇죠. 예. 4살은 굉장히 교육이 필요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잘 이렇게 부모가 변화되는 모습들 중요하고요. 변화되는 대로 아이에게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면 아이가 그 소망대로 자라게 된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고운 어린이집, 그러니까 조순덕 원장님네 그 고운 어린이집, 남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이시죠. 네, 그 원장님 보내주셨네요. 1강에서 대화법을 준비하고 2강에서 대화의 기술을 수강함으로 대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적용해서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이분은 또 그 예아랑 숲 어린이집에 우리 이동혜 원장님이신데요. 이 강의 듣고 이렇게 연락 오셨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딸아이가 여행을 갔다가 미국에 그냥 머물 때 더 많이 아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때가 대화로 풀 수 있는 적기냐면 그때 참 미안했어 라고 옛날에 지나간 얘기도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사실은 엄마가 그때는 참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계기가 있어서 생각해 봤는데 네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 이렇게 아이하고 말문을 여시면 지금 아마 다 큰 자녀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동지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 오산에서 왔어요. 그 오산에, 경기도 오산시에 영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부모님께서 보내셨네요. 6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시라는 거죠. 어머님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원장님 하시는 강의를 듣고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준비해왔던 양육자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노력했지만 가끔은 일관되지 않았던 행동들에 반성하게 되네요. 특히 남편에게 그러지 못했던 것들을 그 아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자녀에게도 보다도 저는 남편에게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성품은 부모들을 통한 모델링으로 크기 때문에 엄마 한쪽에서 하는 것보다 두 부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훨씬 더 좋은 모델일이 됩니다. 남편에게 적용해 보시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더 좋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도 하셨네요. 너무 자유롭게 편하게 90% 이상의 것들을 수용해 주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저희 남편은 너무 아이 요구를 들어준다고 핀잔하고 있어요. 네, 어머님 보셨을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가 훨씬 더 존중받는 부모가 됩니다. 우리 자녀를 봤을 때 훈계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에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가이드라인 해주는 거거든요.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였을 때 나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말해주는 건데요. 90% 이상을 다 허용해 준다면 아이는 장점은 굉장히 창의적이겠네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단점은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받아들여 줄 것은 받아들여 주고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도 어린 아이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이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갈 때요, 라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적절한 그 훈계, 적절한 지시, 미래의 바람직한 행동들을 알려주는 것은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 엄마들과 관계 맺지 않고 있는 엄마의 태도 괜찮을까요? 어린이집 외에는 전혀 친구가 없는데 놀이터 친구만 있어요. 굳이 친구를 만들어줘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6살이면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 엄마하고의 깊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보는 경험, 또 친구와 함께 무엇인가 활동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보여서 아이들의 그런 사회 정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성을 발달한다면 관계 맺는 기술이 뛰어나지죠. 2.5세 전후에 우리 아이들은 친구를 필요로 하는 본능적인 시간들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또 잘 찾아보면서 아이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전혀 맞지 않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억지로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피드백도 보내주시니까 이 시간이 훨씬 더 또 풍성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 보니까 많이들 올라와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화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예, 목요일 2시 기대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칭찬의 말을 해주면 엄마 원래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최고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자아이라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칭찬이 부끄러운 것인지 자존감이 낮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네요. 네, 칭찬이 어색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그냥 말해주세요. 아주 가볍게. 누가 칭찬해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정도 말하면 돼. 구태여 그렇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네, 이렇게 가르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열고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하는 법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보통은 크면 저절로 배운다고 생각해서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지시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은 익숙한데 어느 날 칭찬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누가 해주시면 참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다. 고맙습니다. 더 잘할게요. 이렇게 말해도 좋고 일단 칭찬은 감사하다고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6살 여자아이네요. 아이가 씻고 밥 먹고 옷 입을 때 친절하게 말하면 듣는 척도 안 하다가 결국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야 말을 들어요. 저도 아이도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가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훈계법 할 때도 말하겠지만 아이가 한 번만 말하면 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가 들은 척도 안 하면 가만 놔뒀다가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하나, 둘, 셋 하면은 어느 때 얘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미 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요 일부러라도 말을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지난번에 이 정의 잘 모르시면 이거 보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보여드렸더니 이거 어디서 사냐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뭐 네이버 샵이나 네이버에 구트리몰 한번 쳐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트리 앱이나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나와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네, 뭐 이거 한 장에 2,000원인가? 굉장히 싸고요. 이렇게 부채도 되고요. 식판도 되고요. 좋게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좋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정의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할 때 참 좋아요. 여기 보면 경청,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 둘 셋 하고 그 협박을 해야 말을 듣는 아이라면 이 경청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아이가 6살 여자아이라니까, 딸아, 엄마는 내가 경청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말할 때 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엄마가 속이 상해서 소리 지를 때 움직이면 네가 경청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는 속상해. 네가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을 다시 하세요. 이제부터 엄마는 딱 한 번만 말할 거야. 그리고 너도 엄마 딱 한 번만 말하면 듣는 훈련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엄마도 한 번만 말씀하시고 아이도 한 번만 말할 때 듣는 그런 연습을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게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한 번 하면 안 듣다가 엄마가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소리를 꽤 지를 때만 움직인다면 이건 벌써 그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형성된 학습, 체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이런 체험 학습된 것을 가지고 좋은 성품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부모님도 한 번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좋죠. 아이가 아직 6살이니까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말했는데 금방 듣는 모습 하면 별 5개만 보이면 네가 원하는 거 선물 하나 사줄게. 이래서 선물 사주는 게임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도 한 번만 말하면 말하기, 또 아이도 한 번만 말하면 듣는 이런 체험을 다시 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있죠. 하종아, 문 좀 닫아줘. 근데 얘가 들은 척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 닫으라 그랬지. 근데 또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일해요. 야! 너 엄마가 몇 번 말해야 들어. 문 닫으라 그랬지. 그러면 아이는 어떡하겠어요? 얘도 화를 확 내면서 한다고요. 지금 하는 거 안 보여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이런 식의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럴 때는요, 차라리 한 번만 말씀하시고 부모가 움직이는 게 나아요. 누구야, 문 좀 닫아줄래? 안 들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서 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으로 깜짝 놀라죠. 이런 충격요법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 6살 여자아이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습관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이미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 다시 하시고 한 번만 말씀하시는 훈련,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 둘 셋 세지 말고 부탁합니다. 네, 여기 또 있네요. 7살 여자아이인데 친절하고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너가 없어요. 버릇이 없는 태도를 보여줘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고쳐야 할 행동이 많은 시기인데 훈계보다 대화로 접근하면 아이가 이를 이용해서 엄마를 간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네. 아까 6살 난 여자아이 얘기와 거의 비슷해요. 훈계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지침들을 주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했냐고 다구치면 관계만 깨지고 아이들은 점점 여기 엄마한테 기어오른다 그랬잖아요. 네, 기어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친절하고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어오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계속적으로 이 기어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 소리 지르면 정말 이제는 구제불능, 그렇게 부모 쪽에서는 계속 화를 내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이는 계속 반항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이런 습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끊으시는 분은 부모님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못해요. 부모님들이 끊으시고 이제는 엄마가 친절하게 말할 거야.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너도 이제는 엄마가 한 번만 얘기하면 그대로 바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우리 요청하기 기억나시죠?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긍정적으로 요청하고 엄마가 무엇을 요청했는지 확인해보고 엄마가 부탁했더니 어떤 마음이 들어? 이런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 이런 요청하기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이 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반항을 위한 말대꾸를 한대요. 8살 남자아이라고 하네요. 반대와 반항을 위한 말꼬리를 잡고 말대꾸로 늘어진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반응 대신에 예기치 않게 때리거나 벌 주거나 이런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이들이 보통 7세, 8세 이렇게 되면요, 고집들이 세어지고 부모 말을 잘 듣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더 이런 그 사회적 군집이 형성되는 이런 시간들이죠. 이때 이 부모들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아이가 말대꾸하지 않으면서도 한 번 말할 때 잘 듣는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성품대학교에서 배웠던 기술들, 또 준비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잘 쓰셔가지고 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를 먼저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4가지 준비하는 마음 기억나세요? 존중하는 마음, 요청하는 마음, 느낌 뒤에 숨어있는 욕구를 찾는 마음. 그래서 이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하는 것, 관찰하는 것, 관찰하는 마음, 이런 그 준비하는 마음들이 요 부모님한테는 지금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 이 반대와 반항을 위한 말꼬리, 이것은 부모가 강요 지시가 많았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말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강요나 지시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꼬리를, 그러니까 꼬리표를 많이 달지 않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꼬리표를, 아유 이 말썽꾸러기야, 아유 이 게으름뱅이야, 아유 네가 잘하는 게 뭐 있니? 이런 그 꼬리표를 다는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반항하게 되고, 또 얘도 꼬리를 잡고 말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우리가 배웠던 그 성품 대화의 기술을 쓰기 전에 그런 그 성품 대화의 준비, 그것을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관찰하는 마음, 평가가 아닌 관찰하는 마음, 느낌 뒤에 숨어 있는 욕구를 표현하는 마음, 찾아주는 마음, 그리고 요청하는 마음, 그 4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서 아이와 먼저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늦기 전에요. 또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또 거의 같은 지금 종류의 질문을 지금 저한테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인데 원래 예민한 기질인데요. 사춘기인가 봐요. 엄마의 말끝마다 말대꾸를 하네요. 사소한 말에도 말대꾸하는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 동생들이 보고 배울까 싶기도 합니다. 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네, 요즘 사춘기 일찍 와서 물론 3학년 사춘기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말했던 그 내 대화를 한번 좀 이렇게 그 진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끝마다 말대꾸 한다면 아마 말끝마다 강요와 지시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이 말투를 좀 바꾸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끝마다 말대꾸하지 않고 아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도록 키우시는 것은 아주 많이 필요한 이 시기의 교육입니다. 이거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질문 또 들어왔네요. 네, 여기 보니까 저는 아이가 둘 갖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7살 남아인데요. 집에서는 엄청 활발하고 개구쟁이입니다. 말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오면 땀을 흘리며 얼굴이 밝아지고 말을 더듬는다고 해요. 집에 와서 엄마, 나 유치원에서 말을 못하겠어. 부끄러워 라고 말하네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 높은 아이가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는 기질적으로 볼 때 우울질이나 점액질, 좀 내성적인 기질이 이 아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너는 좀 발표 좀 잘해. 다른 아이들처럼 더 많이 일어나서 발표하고 얘기 좀 많이 하라고 다그치면 아이는 점점 더 주눅이 들 거예요. 괜찮아, 엄마도 원래 그랬어. 그런데
그냥 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해보면 또 마음이 편안해져.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고요. 동기 유발을 시켜주고요. 어땠어? 오늘은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오늘은 부끄럽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잘 듣는 이런 엄마와 자녀 관계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엄마 나는 유치원에서는 부끄러워요 라고 말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자기 감정을 얘기했잖아요. 너 왜 발표를 못했어? 창피했어?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해도 됐다는 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는 집에서는 괜찮은데 유치원에서는 말하기가 부끄러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엄마와 이 자녀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은 그래 놀래지도 마시고 또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래 그런데 사실 있잖아 엄마도 그랬어. 그래서 엄마도 안에서는 엄마한테는 말 잘했는데 바깥에서는 얘기 잘 안 했어.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엄마 나 오늘 발표했다? 그랬어. 오늘 훌륭하네. 빅파티 열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이를 또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아이의 마음이 얘는 아마 섬세한 아이인 것 같거든요. 점점 담대해질 것 같아요. 좋은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또 여기 질문이 있네요. 네. 그 8살 여자아이, 네, 8살 여자아이, 또 6살 남동생, 4살 여동생, 어이구, 3명. 그러니까 딸, 아들, 딸, 이렇게 있으시군요. 아무래도 셋을 돌보다 보니 마음으로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첫째 아이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동생을 돌보는 무게감이 있는 첫째 아이, 욕구 충족이 항상 덜 되는 것 같은 첫째 아이, 어떻게 양육할까요? 라고 했어요. 네, 어머니. 이렇게 동생이 둘이나 줄줄줄줄 있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부담이 크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너는 언니잖아. 엄마 좀 도와줘야지. 동생 기저귀 좀 갖다 줘. 뭐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를 당연하게 큰아이를 이렇게 시키다 보면 큰아이도 8살 많은 엄마 사랑을 받고 싶고 아이의 욕구도 있는데 그 자기 욕구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 8살 아이와 함께 그 1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큰딸과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랑 산책하기, 또 엄마랑 장보기, 이렇게 해서 그 두 아이를 좀 어떤 외할머니나 또 친할머니나 아니면 아빠 찬스 좀 맡기고 큰아이를 좀 일부러라도 좀 힘을 실어주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도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힘이 나서 동생들을 돌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어렵죠. 그래서 부모님들 큰아이 입장에 서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간을 주시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쓰신다면 네, 5세 남자 3세 여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오빠가 동생을 많이 질투합니다. 아빠가 동생을 안아주면 오빠가 때를 쓰지 않는데 그 엄마가 동생을 안아주면 때를 쓰거나 동생과 같은 퇴행 현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출연했던 MBC 꾸러기 식사교실에 그 고추장만 먹던 아이가 생각나요? 그 남자아이가 이런 터울이었어요. 여자 그 동생을 두면서 엄마가 동생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에서 그 엄마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해준 음식은 안 먹고 고추장만 먹던 아이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 아이는 그러니까 그 아빠 사랑보다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사랑이 절대적이죠. 그런데 엄마가 계속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마음속에 사랑의 상실감을 갖고 있네요. 네, 엄마가 지금 이제 아빠가 안아주면 괜찮은데 엄마가 안아주면 떼쓰고 애를 때리고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퇴근하시면 아빠가 둘째를 좀 돌봐주시고요. 엄마가 큰아이랑 그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빠 찬스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큰아이가 욕구가 충족되고 또 내가 큰아이로서 이 오빠로서의 자존감이 형성이 되면 훨씬 더 동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나가시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퇴행현상 이런 것들이 나서 아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 가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잠실미랄 유치원의 원장님이 올리셨어요. 요즘 부쩍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반대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더 한대요. 성품대화법에 맞는 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5세 연수 엄마의 질문을 원장님이 대신하셨군요. 미랄 유치원 잠실에 있는 유치원의 이야기입니다. 5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그리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배웠죠. 행동을 바꾸는 기술 두 가지 기억납니까? 성품 칭찬법 그리고 긍정적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긍정적 피드백 1단계가 뭐예요?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비난이나 비판 없이 이렇게 나열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연수라고 하셨으니까 연수가 엄마가 연수한테 하라고 말하면 한 번도 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 하면 더 하겠다고 말하면 하고 그 행동을 그대로 1단계는 나열해 주세요. 2단계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마음이 상해 반대로만 말하는 연수에게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3단계 앞으로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야기해 줘야죠. 이제부터는 엄마가 얘기하면 즉각 네 알았어요 엄마 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 그러면서 엄마가 순종이란 정의 알면 참 좋죠.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거야. 해줄 수 있겠어? 앞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래.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너는 왜 맨날 엄마가 말하면 반대로만 하니? 이런 식으로 애기하고 같은 동급으로 말하면 계속 말대꾸가 일어나고 말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기술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 잘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들이 또 이렇게 전국에서 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10대 미디어 절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20번이네요. 11살의 여자아이.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제어하도록 도울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이제 길러야 할 때 부쩍 는 것이 이 미디어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 미디어가 독서하는 타임보다 더 많아질 때 아이들의 뇌가 굉장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것은 정말 절제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절제하는 성품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네가 누구야?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건데 네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참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하지 않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미디어만 한다는 것을 볼 때 엄마는 걱정스러워.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간표를 정해서 이런 게임을 하는 시간,
미디어를 하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엄마랑 약속한 그 시간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좀 축소해 주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확장시켜 주지 말고 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아니면 토요일이야 라고 이 미디어를 하는 시간을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만 이 정해진 엄마가 하라고 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면요, 특히 이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뇌파가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영향력으로 이 뇌에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가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고,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취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고요. 잘 아이가 그 컨트롤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숙제를 하는 시간에 허락해 준다든지 어느 때 한다, 이런 약속들을 먼저 정해놓고 허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는데요. 네. 네, 또 어머님들이 여기 또 그 나왔네요. 이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올라온 질문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부터 할까요? 감정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엄마를 놀리는 듯한 말을 하며 엄마의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아요.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도 에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머리 좀 짧게 다듬을까? 라고 말하면 엄마도 짧게 자르면 나도 자르지? 이렇게라고 합니다. 장난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속이 상하다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성품 대화의 기술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생각을 바꾸는 기술. 무슨 법? 질문법. 감정을 바꾸는 기술. 뭐였죠? 경청법. 행동을 바꾸는 기술. 긍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성품 칭찬법.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긴 지금 아이의 행동 때문에 엄마의 감정이 상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술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걸 한번 생각하시면 훨씬 적절한 기술을 말할 수 있거든요. 아이의 행동이 바뀌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입장이 지금 모호한 거잖아요. 내가 속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거죠. 네가 때로는 장난하듯이 엄마가 말하면 그 꼬투리를 잡고 반대로 얘기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엄마는 마음이 상해버려. 그리고 엄마가 딸을 참 사랑하는데 엄마는 우리 딸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골고루 먹자 그러면은 네 엄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지, 에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열심히 너를 위해서 밥을 준비한 엄마가 섭섭해지는 거야.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긍정적 피드백 1단계는 어떻게 해요? 비난이나 비평 없이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나열해 준다. 2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2단계? 네,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해준다. 아이들이 보통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럴 때 이야기해 주는 것 필요하거든요. 네가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상해.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섭섭해. 이렇게 엄마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짧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주면 꼬투리 달지 말고 네 엄마 알았어요 하고 감사히 먹을게요 라고 밥을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쓸데없이 이런 것으로 장난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죠.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좋은 관계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고 교훈입니다. 네. 여기 그 어떤 분이 또 쓰셨네요. 4세 여아입니다. 몇 주 전부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쓰기, 울기, 소리 지르기를 합니다. 방금 웃다가 울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감정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4세 여아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그 속마음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떼쓰기나 울기나 소리 지르기 이런 것으로 자기 그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그때 요때 이제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걸 그냥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이는 욕구만 생기면 떼쓰고 벌렁 불어눕고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이렇게 떼쓰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면 듣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가 원하는 것 있을 때마다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르면 엄마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너는 계속 이런 태도를 할까 봐 엄마가 너무 겁이 나거든. 나는 네가 이렇게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를 때는 안 들을 거야. 그 자리를 나는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웃으면서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줘. 그러면 엄마가 더 잘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뭘 사달라고 그 엄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욕구를 관찰해서 기싸움을 하는 거라면 엄마가 한 번 안 돼 라고 한 것은 안 돼야 돼. 끝까지. 아이가 떼쓰고 떼굴떼굴 군다고 이번 한 번만이야 이러면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지는 거죠. 밀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지? 오늘 좋은 태도로 네가 엄마 말을 순종하면 다음에 네 엄마가 너한테 꼭 필요한 것을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아이는 계속적으로 떼쓰고 반항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네. 선물은 언제 사줘야 하나요? 라고 어떤 어머님이 올라왔어요. 선물은 언제 사주어야 하나요? 예, 선물은 그냥 말 그대로 선물이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물은, 아이가 좋은 뭐 생일날 또 어떤 기념일날 선물 사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념일을 누군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 속에 인간이라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일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것.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는 것. 아이들은 누구나 낭만 있죠. 이런 것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무슨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는 것. 이것을 선물을 받아본 아이가 더 여유 있고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죠. 감사함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져요. 내가 이런 선물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럴 때 선물 줄 때 좋죠. 우리가 아이의 그런 그 부정적인 습관들을 고칠 때, 그래서 부모의 부탁을 들어줄 때, 이렇게 보상의 의미로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거 별을 5개 받으면 그때 엄마가 너가 원하는 이거 사줄 거야. 이래서 아이가 좋은 습관을 5번을 해서 좋은 성품으로 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동기 유발해 주는 거, 이런 것들 좋고요. 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쯤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극을 줘서 아이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정서적인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적절하게 선물을 잘 사용하시면 어린 아이일수록 이 보상에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쁜 버릇을 고치고 좋은 버릇을 키울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5세의 윤시우 엄마, 예, 서울의 잠실 미라유치원 학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외동이라 부모의 신경이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편입니다. 허락하는 범위가 다른 집에 비해 넓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걱정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맞아요.
아이는 외동이고 6살인데 엄마 아빠가 완전히 이 아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수준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 이 외동 아이는 엄마 아빠 같은 레벨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서 이제 너무 아이는 6살인데 16살짜리 선물을 사주거나 엄마 아빠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동등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세 아이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외동 아이 같은 경우 또래 친구들과 잘 사귀게 해주고요. 또래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 외동 아이의 성품 양육법이 있거든요. 이 성품 양육 책이 있어요. 이 성품 양육법 여기 있네요. 이 책을 읽으시면요. 연령별 그 자녀들을 위한 대화법도 있지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큰아이의 양육법, 둘째의 양육법, 막내의 양육법, 외동이의 양육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처음 닥친 일들을 부모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쓴 책들이 이런 성품 양육법 같은 것은 이제 좋은 성품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쓴 책이고요. 성품 훈계법 같은 책들은 어떻게 그 훈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 사례와 방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특히 10살 이전, 10대 이전의 아이들의 훈계법이에요. 그리고 10살이 넘어간 아이들에게는 그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치지 않고 잔소리도 품격 있게 하자라고 하는 잔소리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가을 학기에 부모님들과 함께 그 부모 대학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책인데요. 부모들이 좋은 성품으로 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쓴뿌리, 또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 훨씬 더 좋은 성품의 부모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을 부모들이 미리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동 아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또래 그 나이 연령에 맞는 심리를 이해하셔야 훨씬 도움이 돼요. 책을 안 읽고 그냥 엄마 아빠 수준에서 아이를 키우면 그냥 아이는 그냥 껑충 뛰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 어린 유아기도 없고 아동기도 없고 그냥 성인의 레벨에서 생각하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그 갭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연령에 맞는 교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2학년 우리 아들은 늘 자신감이 넘쳐요. 학교에서도 자기가 수학, 영어 제일 잘한다고 자랑하고 자기의 공책이나 집에 있는 큰 화이트보드에는 종종 본인 이름을 쓰고 누구누구는 천재라고 적어 놓습니다. 아들이 둘째라 조금만 잘해도 그저 귀엽고 예뻐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아주 뛰어나거나 천재는 아닌데 저렇게 본인을 높게 평가해도 되는 건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기도 아닌데 늘 자신감 넘쳐도 괜찮을까요? 아님 칭찬을 제가 좀 넣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유 귀엽네요. 예,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아이들은요, 꼭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에 와서 여러 또래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이 생기고 또 부모가 아닌 또 선생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평가가 스스로 생겨요. 그래서 부모가 구태여 너는 있잖아 사실 뛰어난 천재가 아니거든 이러면서 구태여 미리 주눅 들게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면 아이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에 어느 때는 낙심이 되고 왜 그 아이들 좌절감이 없겠어요? 왜 그 아이들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절망감이 없겠어요? 본인들도 이제 느끼죠. 그런데 이제 지금 2학년이라고 했으니까 고학년이 갈수록 더 많이 느껴지죠. 낙천적인 성품은 오히려 성공하는데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 갖고 있을 때 훨씬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좌절을 했을 때 뛰어넘어 극복하는 힘이 큰 거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참 좋은 성품을 갖고 있어. 바로 긍정적인 태도이지.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인데 엄마는 너를 보면 이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이 누구보다도 잘 갖춰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내 긍정적인 태도가 너에게는 앞으로 살 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 엄마가 염려했던, 그러나 그 아이 속에 있는 누구누구는 천재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 모습이 칭찬으로, 성품 칭찬으로 받아들이면 이 긍정적인 태도가 더 강화가 돼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습관들이 오히려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품 칭찬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 칭찬법 아시죠? 성품 칭찬은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라 1단계 칭찬하고 싶은 그 행동을 찾아서 주제 성품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품 때문에 내게 오는 영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낙천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로 말할 때마다 엄마는 기쁨이 와, 행복해져, 웃음이 절로 나. 3단계 바람직한 미래의 행동.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지금처럼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계속하는 긍정적인 태도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신의 그런 그 성향들이 칭찬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훨씬 더 큰 자기 성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태도의 성품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기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빠의 병환으로 생긴 부재를 어떻게 채워져야 할지 채울 수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지칠 때마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고민입니다. 하고 6세의 서태준 엄마, 잠실, 서울 잠실의 미랄유치원에서 학부모님, 여기 지금 성군대화법 원장님하고 같이 너무 좋은 시간들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은 주옥 같은 질문들을 보내셨네요. 네,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 어머님이 긍정적인 태도를 발휘하실 때예요. 그래서 이 아빠의 병환이라고 하는 게 남편의 병환인지 아이에게 아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더 큰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벤 카슨의 엄마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제 책을 보면 성품 대화법,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벤 카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벤 카슨이 지금 아빠가 일찍 아주 어렸을 때 부재 중에서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전과자로 잡혀갔어요.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웠어야 했고요. 엄마는 매일매일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아이는 집에서 벤 카슨은 형이랑 텔레비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온종일 정말 그 흑인의 빈민가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외과 의사가 되고 정말 링컨 메달을 따고 멋진 사람으로 성공했을 때 기자가 와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 엄마 수잔 카슨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암흑의 시간들, 절망의 시간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엄마는 늘 희망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정말 그 희망의 이야기들을 들려줬을 때 본인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아빠의 병환으로
엄마 혼자 절망적으로 애쓰는 시간들, 이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죠. 말이 성품입니다. 우리가 들려주는 그 말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희망을 품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의 부모가 돼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는 12가지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히는 그런 대화를 사용함으로 위대한 성품,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위대한 자녀들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우리는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 나에 대한 고민, 좋은 성품에 대한 고민,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또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여러분 모두를 격려합니다. 박수를 쳐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